네, 그럼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원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과장님이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오신 기사는 뭔지 기사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고를 해드렸었죠. 알루미늄 관련주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주 갑자기 왜 급등? 기니 쿠데타 여파인가요? 라고 매경 이코노미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들 확인해 볼게요. 네,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고공행진입니다. 세계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기니 쿠데타로 알루미늄 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분석과 함께 2차 전지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급증도 알루미늄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얼마나 올랐나요? 거의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소재가 아마 알루미늄이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알루미늄 가격인지 금 가격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오른 상태고요. 일단은 뭐 특히 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친환경 수요 증가로 알루미늄 구조적 상승 추세가 슈퍼사이클을 탔다라는 네.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알루미늄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럼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지금이 고점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일단은 수요와 공급 단에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공급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 상당 기간 생산량을 늘리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철강도 그렇고요. 알루미늄도 그런데 여러 금속을 재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불을 떼야 되니까. 네. 불을 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각 국가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속속히 발표하는 가운데 이걸 그냥 마냥 재련 생산을 늘릴 수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알루미늄 생산량을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8월에 알루미늄 생산량이 7월보다 한 30%가 줄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신장 위구르라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20%를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생산량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이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육군 장교 한 명이 쿠데타를 지금 일으켰죠. 그러면서 정부 해산, 헌법 정지, 뭐 국경 폐쇄 뭐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니가 이 알루미늄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인 보크사이트의 대중국 최대 공급국으로서 세계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기니 쿠데타로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을 이제 또다시 붙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각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알루미늄 재련을 줄이는 와중에 알루미늄 구성 광물까지 지금 수급 여건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수요단을 본다라고 하면 알루미늄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전기차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네. 전기차에 많이 쓴다라고 하면 전기차에는 내연기관 장착 차량보다 한 70kg이 더 많이 쓰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0kg의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쓰임새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 이쪽 관련 산업에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수요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급 부족, 타이트한 수급으로 알루미늄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 소재로 이제 알루미늄 박이 사용이 되는데 이 사용량도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가격이 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시면 이제 원자재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니까 2,794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알루미늄 가격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네, 간밤에도 또 알루미늄 가격이 한 1% 내외 좀 상승을 한 것으로 좀 더 알고 네. 있는데, 전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은 뭐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기니의 쿠데타가 결국은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국경을 폐쇄할 수도 없을 것이고, 조만간 이 보크사이트의 수출이 재개가 되고 이러면 알루미늄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보크사이트의 수출 규제는 해제가 될 거예요. 해결이 될 거고, 뭐 중국이 기니 말고 다른 국가에서 이제 또 수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문제는 이 친환경과 관련된 이 친환경 산업 관련 수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경 규제와 제한된 생산 능력에 따라서 증가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좀 있습니다. 즉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가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알루미늄 가격의 방향성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는 알루미늄 가격이 최소 5년간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5년만 오른다는 전망이 아닙니다. 최소 5년간 오를 것이다라는 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2,900달러를 돌파를 해서 내후년에는 한 3,300달러까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드만삭스를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알루미늄에 대한 생각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상승 추세는 우상향이다라고 일단 과장님께서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관련주들 지금의 상승은 보통 상승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루미늄 관련주 내에서 오늘 이제 한 종목을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들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알려진 알루미늄 관련주, DI 동일하면은 또 한상혁 과장님을 떠올리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고,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동원 시스템주도 있고요, 남선 알미늄, 그리고 알루코 등등 있습니다. DI 동일과 사마 알미늄은 교보증권의 최보용 애널리스트가 알루미늄 관련된 보고서를 쓰면서 또 탑픽 종목으로 제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세요? 네,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DI 동일. DI 동일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DI 동일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이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DI 동일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매일경제TV에서는 좀 특별한 종목을 다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원 시스템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료,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에 사용되는 포장용기 대부분을 제조하는 국내 최대 종합 포장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틸, 알루미늄 캔부터 시작해서 유리병, 페트병 이런 다양한 포장 용기를 만들고 있고요. 개별 사업 단위로 경쟁 중인 기업들은 많지만 이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동원 시스템즈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쉽게 참치캔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원 참치캔이요? 그렇죠. 동원 참치에서 만드는 동원 참치캔을 이 회사가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본업에서 실적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여서 연간으로 한 1,000억 정도는 벌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회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재미가 없네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근데 최근에 동원 시스템즈가 최근에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양극박 시장에 좀 진출을 한 건데요. 2차 전지 음극재에는 동박이 쓰이고 양극재에는 알루미늄 박이 쓰이는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양극박 제조에 투입된 알루미늄 압연기가 이미 설치가 되었고요. 시험 가동이 완료된 상태인데 현재 2차 전지 셀 제조사들의 납품전 품질 검사 통과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조만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점유율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교보증권 최보용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시장 점유율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DI-동일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을 거고요. 동원 시스템즈는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최보영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알루미늄 박 시장이 기존에 이제 DI-동이라는 회사가 워낙 시장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한계는 있지만 지금 알루미늄 박 시장이 파이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어요. 파이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 같은 후발주자들이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알루미늄 박이라는 게
이게 차세대 배터리로 얘기가 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더라도 쓰이게 되는 거고요. 최근 LG화학이 LFP 그러니까 인산철 방식의 양극재 생산을 늘리기로 했는데 양극재 소재가 바뀌더라도 알루미늄 박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즉 그냥 전기차의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로 가든지 쓰이는 소재가 알루미늄 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박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플레이어가 한 7개 정도밖에 없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서의 동원 시스템즈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2차 전지용 캔을 생산하는 자회사 NKC를 추가적으로 흡수 합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자회사의 합병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하시는 투자자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회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분명 사측은 2차 전지 소재에 이어서 부품 사업까지 진출을 한 거고 2차 전지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완전히 지금 재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동원 시스템즈의 사업적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가의 리레이팅이 한번 동반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양극박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 동원 시스템즈. 그러면은 국내 배터리 3사에 앞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될 예정으로 좀 되어 있죠. 네. 지금 품질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고 매출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포장 쪽에서 유명한 기업인데 그렇죠. 2차 전지 쪽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좋은 네. 주식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올랐죠. 저희가 좀 늦은 건 아닐까요, 사장님? 동원 시스템즈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가격적인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7천억 그리고 매년 1,000억씩 버는 안정적인 회사가 시장에서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는 사업에 진출을 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분명히 지금 가격대도 부담이 없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업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본업에서 기존에 나오고 있었는데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붙여진 회사들, 뭐 기존에 SKC가 그랬고요, 동아기업이 그랬고요, 뭐 DI동일이 그랬고요. 이렇게 사업적인 내용이 완전히 변화하는 회사들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동원 시스템즈도 지금 사업적인 영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65,000원 아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8만 원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66,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6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가격까지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3사 기준으로 알루미늄 박 시장 점유율 맞네요. 39% DI동일이 네. 시장 점유율 1위였고 그 다음에 롯데알미늄과 삼화알미늄이 있고 동원시스템즈가 1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보증권 최보영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에서 좀 발췌를 했고요. 동원시스템즈가 2차 전지 쪽에서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삼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알투자 시간에서는 저희가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